급등 수사본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현입니다. 장마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7월 장세의 방향성도 이번 주에 저희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바로는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되겠고요. 또 이번 주에 SK하이닉스의 미 증시 ADR 상장 이벤트까지 굵직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반도체의 7월 향방을 또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한 힌트 저희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연중 최저치에서 마감할 때 숫자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레버리지 ETF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확실히 경고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외신 블룸버그에서도 직접적인 그 탄력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키우고 있는 변동성 그리고 코스닥에서의 소외장세 7월에는 무언가의 새로운 흐름을 저희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소식들 오늘 급등수사본부에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변동성이 정말 상당했었죠. 출발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좀 강하게 치고 나가주나 했는데 결국은 그 오름폭을 내려놓고 음전을 했죠. 장중에는 7,800포인트대까지 쭉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아시아 AI 쪽이 살짝 휘청거리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서버가 조금 출시를 1년 정도 미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시장 안에 돌면서 아시아 전반적으로 반도체재가 눌리는 향방이 나타났는데 폭스콘이 엔비디아에 날개를 달고 AI 서버 2분기 매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미증시에서는 또 반도체가 프리장에서 나름대로의 회복 장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프터장 흐름까지 함께하면서 내일 흐름을 조금 더 반도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연일 계속 밀리고 있어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로 코스닥은 계속해서 꺾여가고 있는 그런 차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연중 최저치에서 마감했고 장중에는 830포인트대가 밀리기도 했었던 그런 아슬아슬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 2차분 출시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복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만큼 하반기는 정부 정책의 모멘텀 강하게 받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슈를 팔로우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사자를 외친 포지션은 개인에서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일제히 매도 포지션이 나타났고요. 개인만 열심히 사들인 그런 장세가 오늘장이었는데 코스닥에서도 동일한 포지션이 나타났습니다. 홀로 사자고요. 참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인의 매도 물량이 같이 출회됐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의 장바구니로 떠나가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해봤을까요? 기아가 1위에 올라와 있네요. 기아 지금 차트를 열어보면 최근에 정말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강한 순매수가 또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아 이제 자동차 쪽으로의 수출 데이터까지 저희 집중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 외에도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테스, PSK, DB 하이텍까지 역시나 반도체 장비 쪽에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도 매수포를 날려줬고요. 신세계 같은 인바운드 호조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나토 이벤트에 준비했다라고 해야 할까요? 방산 쪽에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도 담아준 게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관은 어떤 종목들 담았을까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삼성증권까지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 라인을 좀 잡아둔 게 눈에 보이고요. 금융주 쪽에도 좀 매수가 들어왔네요. KB금융이나 한국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띄게 담아냅니다. 그리고 기아와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들을 일제히 같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눈에 들어옵니다. 대한항공도 지금 기관이 정말 열심히 담아내고 있어요. 특히 전일장에서 엄청난 매수 규모를 대한항공에서 찍어줬는데 오늘까지도 순매수 상위에 대한항공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애프터 장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현황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코스피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상한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쪽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의 부지 선정, 광주 쪽에 금호타이어 공장을 매각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모멘텀이 강하게 붙었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광주 신세계까지 상한가 잠깐 풀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갔고요. MNC솔루션도 상한가 올라와 있는 모습이네요. 방산 쪽의 부품, 일신 방지까지도 일제히 강한 불기둥을 현재 애프터 장세에서 뿜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게임주 위메이드맥스 이름 올리고 있고요. 바이오 쪽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인투셀 12% 급등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도 오늘 장중에 화려한 움직임 12%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애프터장에서도 화려한 시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거래량 상위로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항상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금호타이어가 상승률에 이어 거래량에 있어서도 가장 큰 시선을 받아가네요. 한화오션 오늘 강했었죠. 조선과 방산이 이끌어줬던 오늘 시장 애프터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시세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 쪽에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거래량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네요. 코스닥에서는 상승률과 거래량 일제히 위메이드맥스를 향해 외치고 있고요. 칩스앤미디어가 거래량 상위에 각각 이름을 올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강원에너지까지 에너지주 7% 현재 양봉 그리면서 많은 거래량 받아가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장의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볼까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CSI 함께 하시죠. 오늘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고요. 무엇보다 외국인의 상반기 148조 규모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도 팔자를 외친 외국인의 이런 수급은 저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 최근의 시장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전에 제가 수연한 게 하나 물어볼게요. 네. 최근 시장이 좋은 장인가요? 아니면 좋지 않은 장인가요? 약간 병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가진 종목이 주가가 상승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장의 비율을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이 열리는 한 50% 반절은 오늘과 같이 한 0.5% 수준에서 왔다 갔다 보합권 등락이라고 하죠. 횡보라고도 합니다. 이런 횡보의 장세가 한 50% 정도 되고요. 상승하는 날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0.5% 이상 상승하는 날이 전체 시장에서는 한 30% 되고요. 하락하는 날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기본적 원칙은 이러한 횡보장에서의 대응이고요. 횡보장에서의 대응은 기다림입니다. 주식 투자자의 숙명과 같은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오늘 장과 앞으로 시장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 흐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7월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금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금리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출렁였었죠. 오늘뿐만이 아니고 최근 장세가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에서 이번 주에 FOMC 연준 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요. 다음 주에는 국내에서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일본과 중국에서는 물가지표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들은 항상 때가 되면 발표가 되는 내용이지만 왜 지금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7월장에서 가장 중요한 또 민감한 내용일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에 전체로 글로벌리 그 채권 수익률의 상황이 굉장히 고공권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는 2.5%인데요. 내가 내일 은행에 가서 시중은행에 가서 1년 단기 적금을 가입한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최근에 3.8%나 줍니다. 굉장히 많이 주죠. 그러네요. 네, 지금 채권 수익률 자체가 국내 기준으로 해서 10년짜리가 한 4.2% 수준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전 대비해서 1년 전 2.7%에서 4.2%까지 국내 금리가 시장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한 2.7% 하기 때문에 제로 금리라고 하는 일본의 금리가 이제 2.7%까지 올라왔고요. 전체적으로 금리의 그 이슈가 이번 7월장에서 시장을 압박하는 굉장히 큰 주요 카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포착해서 판단해야 될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엔캐리 자금이 이탈하는 과정에서의 시장이 출렁이면서 흔들림이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우리 앵커가 잠깐 앞 모두에 시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팔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서로 붙어가는 과정에서 한국 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일부 팔고 있는 이런 현상들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 꼭 비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은 오늘 장에서도 지수가 출렁이는 과정에서 상승 종목은 400개 수준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 거래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50% 상승과 하락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네. 시장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장에서의 성격에서의 모습이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장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거래소 800개 종목 중에서 상승이 400, 하락이 400개 나왔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중소형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러셀 2000 지수라고 해서 중형주, 소형주가 포함된 지수의 흐름이 나스닥에 비해서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자스닥이라고 하죠. 니케이 225에 대비한 자스닥이라고 해서 우리 코스닥과 비슷한 시장인데요. 바닥 찍고 턴오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당분간의 영역에서 금리가 시장을 압박하는 상황 하에서의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 모습을 연출할 수는 있겠으나 중소형 종목군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기대되고 있고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 내용에서의 전체 시장에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오히려 중소형주 쪽으로는 좀 수급이 돌아가면서 시장의 오히려 변동성 지표는 공포에서 조금씩 진전되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특이점이 온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내일의 확실한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분수령 될 수 있을까요? 영업이익 180조, 반도체 부분의 상세 데이터는 나오지 않겠지만 네. 지난 분기에 반도체 부분에서 80조를 시현한 것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번에 대략적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120조, 130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기 100조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 100조 수준에서의 영업이익을 매 분기 하반기까지 유지한다면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네, 그쵸. 엔비디아가 300조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분기별 100조 이상을 마련하게 되면 400조로서 글로벌 원탑이죠.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가 되는데요. 물론 큰 금액이고 기대 이상에서의 수준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 지난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제가 아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이전에 그 실적 발표했던 과거 기억을 되새겨보면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좀 조정받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내용에서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조정받지 않았나요? 삼성전자도 지난 4월과 지난 1월에 실적 발표를 네. 했던 시기가 있었죠.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이때도 주가가 이제 가격으로 조정받은 건 아니고요. 호실적이었어요. 지난 4월과 1월에 당연히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주가는 플랫하게 옆으로 눕는 현상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막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잠정치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 반응도가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어떤 그 마이크론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기존에도 그랬지만 이러한 투자로의 진행을 하는 것이 기대가 컸던 만큼의 실망곡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탑다운 시켜가지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반응도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차트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과연 실적 발표 시즌에서 삼성전자 어떻게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쯤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 구간에서의 실적 발표 이후에 첫 번째 주가 움직임의 상황입니다. 그다지 실적 발표하고 주가 움직임이 세게 진행되지 않았었죠. 정확히 실적 발표가 나온 날은 요 날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위로 강한 상승 추동력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이고요. 1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 발표 이후에 일주일 정도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이 다 호실적이었지만 좀 평평하게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점을 상기해 보게 되면 이번 실적 발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 실제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은 위로 치고 나가는 강한 상승력을 동반한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좀 박스권 내에서 최근 주가와 연동된 흐름들로 연속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과거 주가로의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 차트 흐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장을 기점으로 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상향으로 전환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평선을 놓고 주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 후행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평선이나 모든 보조지표들은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작용 반작용에서 그려지는 그래프의 보조적 수단입니다. 여기서 잘 판단하실 게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화되었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20일 전 주가가 어디인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20일 전 주가 수준이 아마 여기 즈음에서의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일 전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으로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앞으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20일 이동평균선은 옆으로 또 휘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완만하게 눕는 형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도 하락이나 상승보다는 좀 횡보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움직임을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보면 21평선이 오늘 상향화됐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 부분보다는 20일 전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면 21, 2평선은 다시 플랫하게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주가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옆으로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주가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 부분에서 최근에 좀 감소하고 있죠. 부분 감소하고 있어요. 모든 보조적 지표 수단 중에서 선행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거래량, 거래대금입니다. 그러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지금 감소 추세로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옆으로 좀 눕는 과정이 좀 더 이어지는 현상들로의 가격 진행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당분간은 응집력, 상승하기 위해서 좀 힘을 모으는 이런 과정에서의 주가 모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위원님이 딱 짚어주신 실적 발표 기간대를 보니까 횡보하면서도 결국은 또 우상향하는 차트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 때 숫자도 중요하지만 LTA라든지 주주환원이라든지 추가적인 모멘텀들도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 다양한 해설들을 뜯어보는 시장이 내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두 번째 특이점이 온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나락스인데요. 지금 저 끝에 빨간색 봉 3개가 눈에 띄는데 오늘 상한가였고요. 저는 그 기업을 상장하고 기업을 만드는 분들에게 그 회사를 만드는 분이 하나 그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회사명 좀 쉽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키나락스 입에 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면 이 회사가 피지컬 AI라고 해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 회사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부가 있잖아요. 이 사업부를 점검을 해서 그 회사가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가질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최적화된 피지컬 AI와 관련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상장했죠. 상장했을 때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던 종목이고요.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이었습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는 제가 앞서서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부각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여기에 플러스 원 하나 더. 신규 상장 종목 내에서 하락했던 종목들이 상승으로 전환한 종목들이 오늘부터 두드러지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로의 판단을 해보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주가가 하락했을 때, 특히 신규 상장주가 하락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행오버라고 해서 이제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 구간을 많이 판단하죠.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도로에 전환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월 20일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6월 20일 전으로 해서 기관의 물량이 출회가 됐던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빠졌죠. 이제 기관 물량이 1개월 차 물량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한가예요. 그럼 어디까지 반등 줄지가 이 종목에 대한 키 포인트죠. 이 종목이 내일 또 올라갈지 모레도 올라갈지 이 부분입니다. 통상 우리가 주가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으로 해석을 할 때 봉은 더하거나 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률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였던 봉들은 합쳐서 하나의 봉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마키나락스 주가 흐름에서 최근까지 음봉 형태로 주가 쭉 빠졌던 이 부분의 일봉들을 하나의 봉으로 합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반등 줄 때 통상 앞에 큰 봉이 하나 연성이 됐다고 하면 이 봉의 중심선까지의 반등치를 보여준다는 게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에서의 접근도로의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중심선 값이라고 하면 이 정도가 중심선 값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가격 수준에서의 가격이 대략 45,000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까지는 최대치로 반등을 줄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종가가 3만 원 초반입니다. 내일장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측면에서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장이고 신규 상장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졌고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는 봉의 합단의 중단부 가격이 4만 원 중반이고 지금 3만 원이고 그러면 흔들림이 나오면 관심도를 가지고 한번 지켜볼 만한 흐름에서의 접근도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 판단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조금 길게 봤을 때 50%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도 저희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45,000원까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눌림을 기회로 삼아야 될지 저희 마키나락스 계속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트 열어볼 텐데요. KB금융입니다. 최근에 기관이 그렇게 KB금융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쭉쭉쭉쭉 잘 뽑아주고 있는데 위아래 꼬리가 긴 게 약간은 좀 오게티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 고점 라인에 왔기 때문에 흔들림이고요. 제가 KB금융을 말씀드린 이유가 비단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흐름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지금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주가 흐름이 좋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시총 3위 정도 되죠. 그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이라고. 이 종목의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때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일까요? 실적 시즌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우리도 금융주가 첫째로 실적을 발표합니다. 맞네요. 그러면 꼭 실적이 발표된다라고 주가가 좋아질까요? 금융주의 분석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은행주 같은 건 PBR로 그 가치 분석을 하고요. 증권사는 ROE로 계상을 하고요. 보험주 같은 경우는 금리 수준으로 판단해서 주가의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적 좋겠죠, 은행주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KB금융 거래대금도 엄청 늘어났어요. 그렇죠. 기관이 많이 사는 이유도 실적이 최근 계속해서 왜? 앞에 채권 수익률 얘기했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은행들은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고객한테 받은 예금과 대출해주는 대출금의 이 차를 수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분기에 누가 예상을 하든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럼 실적이 좋아지면 가치평가 기준에서 PBR 기준이 달라집니다. 낮아지겠죠. PBR 기준이. 그럼 주가는 올라가야 이게 등치 치환해서 맞춰지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금융주가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기관도 사는 거고 외국인도 사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참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돌파 전에 숨고르기를 거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짧게 KB금융 이제 한번 주가 흐름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적 내용은 실적 발표 시즌에 고점을 돌파한다는 겁니다.
지난 1월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고점 돌파했죠. 그리고 지난 4월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뭐 고점 돌파까지는 아니어도 상승 흐름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에서 고점을 돌파하기 전 단계에서의 흐름입니다. 전체로 실적 발표 시즌에 주가가 좋았다는 지점에서의 흐름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종목의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 20일과 60일선이 딱 붙은 상태에서 상향으로 전환했죠. 돌파 흐름에서의 모습으로 간주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 이번 주 장세에서 긍정적이다. 그중에서 KB금융 아주 긍정적으로 주가 모습에 대한 판단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KB금융의 새로운 재평가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들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볼까요? 제주반도체부터 TMC, 원익 IPS, 인바디와 VM까지 높은 상승률을 저희 찍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바디 요즘 정말 뜨겁습니다. 바이오 쪽에서의 인바디 이미 충분한 47%대의 상승을 그려낸 종목인데 어디까지 더 기대해도 괜찮은 자리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보유이고요.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보다는 최근에 가깝게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종목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인바디 주가 상승했고요. 전체적으로 그 수익률 목표 돌파했지만 지금 추세선에서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버티고 있죠. 그럼 추가 돌파한다는 흐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됩니다. 앞서서 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당분간 시장에서의 흐름들은 중소형주 종목의 흐름들이 연출되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인바디 전체적으로 중소형 종목 내에서 최근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체크드리면서 신규 매수 관심자가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께 한번 다시 체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입니다. 신규 매수 자리는 다음 주에 그리고 일단 홀딩으로 의견 정리해보고요. 그럼 VM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VM도 최근에 받았잖아요.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소부장 내에서 선단공정이라고 하는 VM, PSK, 테스 같은 종목들이 최근 올라가다가 한참 두들겨 맞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일장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전략이고요. 내일장 상승한다면 돌파 흐름으로 갈 것이고 내일장 조정받으면 조금 더 기간 조정에서의 성격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VM을 비롯해서 선단공정, 소부장 종목들은 내일장에서 상승이냐 조정이냐에 따라서 방향성으로 그 흐름들을 짚어 가시는 측면으로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유자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되게 중요한 방향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내일장부터 저희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관심주도 미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온스 가져와 주셨네요. 네, 히온스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국내에서 안구 건조증, 눈물약 이거에서는 원투입니다. 네. 1등이 삼천당제약, 어쩐지 많이 들어봤다 네, 싶었어요. 2등이 휴온스. 아마 눈물약 그 안약을 많이 드시면 상표에 휴온스 아니면 삼천당제약 제품을 대부분 쓰고 계실 겁니다. 이 안구건조증과 관련돼서 가장 그 대표적인 회사, 삼천당제약과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물약 많이 쓰기 때문에 짱짱합니다. 회사는 탄탄합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전체 실적은 굉장히 안정적인 반면에 저평가예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한 PER을 보시게 되면 한 7배 정도 되는데요. 동종업,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PER이 대략적으로 100배 수준이라는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고요. PBR도 굉장히 저평가되어진 수준에서의 상황입니다. 오늘 장 오랜만에 박스 돌파하는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죠. 저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이는 패턴 내에서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다는 측면,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우리가 좋아하는 쌍바닥 모습을 그려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내일장부터 거래가 붙어준다면 이 종목은 고점 돌파 시도 패턴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는 현상에서의 종목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지금부터 관심 가져도 충분히 상승 여력에 대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짧게 잡아서 일단 33,000원. 거기에 가서 다시 판단하자. 네. 그리고 손절가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27,000원으로 대응 전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전고 트라이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짧게 보는 전략으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진다고요? 네,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무료 공부해서 할 건데요. 앞서 몇 번 언급드렸지만 네. 중소형주, 개별 종목, 종목 장세에 대한 대응적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시 30분부터 바로 이어지니까요.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프로파일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충성 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시장 프로파일링 단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 되게 굵직한 이벤트 많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을 두고도 긍정적으로 외쳐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글쎄요, 저는 그냥 여전이라고만 보냈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저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각색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저는 긍정적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네, 약간 요즘 변했어요, 위원님.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뀔 가능성에 좀 무게를 뒀었는데 이게 이전으로 또 돌아간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뭐 이전이라고 한다면은 똑같았습니다. 항상 뭐 변동성 확대되고 또 수급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정해졌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라는 것이죠. 일단 뭐 오늘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좀 쉬어가는 양상이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최근 그 메타로 인해서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하지만 뭐 삼성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뭐 실적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57조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이미 사상 최대를 찍었는데 이번에 뭐 전망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 90조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100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말 다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3분기 메모리 20% 또 상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계속 이번에도 좋을 것인데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 본다면은 뭐 우리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뭐 실적이 좋게 나와서 견조하다? 그럼 당연히 우리 시장도 견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또 쉽게 무너지지도 않겠죠.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뷰는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뭐 좀 나아지나 싶었습니다만은 여전합니다. 뭐 쏠림 현상이라든지 뭐 시장 변동성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부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뭐 코스피 코스닥 양극화 너무 심하죠. 그리고 뭐 코스피는 뭐 상대적으로 견조한다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과 섹터 또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자체만으로도 뭐 시장 질이 좀 나빠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시장 변동성이 또 뭐 종목별이 되겠죠. 종목별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시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속성, 지속성이 없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또 시장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는 듯한 그렇다 보니까는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정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 시장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돌파구를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이슈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로 하더라도 한번 반짝이고 말아버리는 이슈가 아니라 지속돼야 됩니다. 섹터 내에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섹터 다는 아니더라도 그 섹터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반응하게끔 하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상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저기, 오늘은 여기, 또 내일은 어디가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에서 종목을 잘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좀 짧은 관점에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좀 유리한 환경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무엇보다도 배틀 좀 짧게 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대응해보는 전략으로 저희 받아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그 짧은 방망이를 어느 섹터 안에서 저희는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섹터 단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적 성수기, 그쵸,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 지나면 더워질 거란 말이죠. 여름 관련주, 근데 그 유럽에 요즘 열돔 현상이 있어서 막 더워졌다라고 하니까 이 파세코가 오늘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일까요? 뭐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주부터 이쪽 섹터는 괜찮았었죠. 에어컨 쪽이요? 네. 일단은 뭐 앞으로 좋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늘 눈에 띄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좀 말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유럽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만 보면 장마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장마가 사실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덜 습했고 좀 덜 더운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뭐 이번 주 후반까지 비가 이제 내린다라고 하니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습도와의 싸움 또 더위와의 싸움이 그려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일단 이런 소식이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뭐 에어컨 쪽 특히 이제 에어컨 쪽 또 제습기 관련주들이 오늘 그 반응한 케이스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불어 본다면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지난주서부터 해서 지난주가 아니죠. 그 전부터 해서 유럽 쪽에서 이 폭염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죠. 이 때문에 또 이제 사망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에어컨 보급률이 낮다라고 합니다. 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폭염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좀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에어컨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쪽 섹터들이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유럽도 유럽입니다만은 미국도 지금 상당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기상 이쪽의 그 수요가 뭐 급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쪽 섹터를 좀 움직이고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섹터를 좀 보시면은 평소에 잘 안 움직였던 섹터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그만큼 이제 모멘텀이 좀 없어 왔기도 했고 모멘텀이 없었다 보니까는 주가들도 특정 밴드 내에서 또는 뭐 제한된 등락들을 좀 반복을 좀 해 왔는데 이번에 과연 이런 그 모멘텀이 있다 보니 움직여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걸 접근해야 되느냐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동안의 모멘텀이 잦은 모멘텀으로 인해서 많이 움직여 왔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 계절이 지나고 또 모멘텀이 끝나버리게 된다면은 또 더군다나 시장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저기였다가 오늘은 여기. 또 내일은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는 시세의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런 말씀드렸듯 뭐 수요 급증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 해서 따라가면 또 물릴 수가 있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하에 이쪽을 오늘 움직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뭐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뭐 파세코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네. 뭐 이쪽을 굳이 여러분께서 다루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도 유동성이 없습니다. 호가가 엄청 얇아요. 조금의 물량에도 확 오를 수 있고 하지만 반대로 조금의 물량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확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유동성이 그나마 오늘은 확인이 됐으니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파세코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상한가예요. 네, 하지만 지난주서부터 꿈틀꿈틀 반응했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격이 좀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또 치고 빠지기가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뭐 더불어 또 위닉스도 있습니다. 친숙한 종목이고 뭐 기술적으로는 뭐 고점과 고점대를 연결한 부분들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동안 하락 추세였는데 추세 전환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내내 안 움직였다가 오늘 이런 거래량 수반되면서 탄력을 나타내 이게 지속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나 시세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신일전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멀미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로서도 큰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을 감내할 수 있는 분들 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에 한해서만 이쪽 섹터는 좀 건드린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짧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여름 성수기 관련주로 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건설 쪽에서 받아볼게요. 건설 최근에 이 뭐 메가 프로젝트 수혜를 꽤 길게 받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담아도 괜찮습니까? 아직 그게 뭐 완료되지는 않았잖아요, 이슈가. 이제 시작할까 말까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관련 이슈들은 지속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슈들이 지속된다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쪽에서 먹거리를 충분히 또 찾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9일이죠. 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더불어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런 그 문구도 있죠. 뭐 예상되는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뭐 그러면서 뭐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라든지 집행이 뭐 지연이 되는 일이 없게끔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됐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뭐 그동안에는 뭐 사실 부지 확정부터 해서 착공까지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됐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이제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 본다면은 이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초기 과정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토목공사 위주로 좀 이루어지겠죠. 또 그렇다면은 이 사업 전반적인 사업을 본다면은 이 토목과 관련한 이러한 부분들이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뭐 인프라도 인프라고 또 이런 것을 본다면은 당연히 뭐 건설 쪽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초대형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라고 할까요? 기반 시설 구축 또 산업단지 조성 이 토목이 또 절대적으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혜 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중동 쪽에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재건과도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끝난다? 그럼 또 재건 쪽과 또 엮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중 모멘텀도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욱이 이쪽 같은 경우는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섹터라고 한다면은 정해져 있었잖아요. 많은 섹터와 종목들이 소외를 당해 왔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되어 있다. 가격 매력이 충분히 발생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이슈들이 뭐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일부 반응한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바닥에서 이제 막 움직인 거예요. 상승 초입 국면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이다로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 관심 종목들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좀 대형 건설사 쪽에서는 일단 마음에 드는 GS건설 네. 정도. 물론 대우건설도 있고 삼성물산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GS건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역시나 내내 부진하다가 최근에 바닥은 확실히 지금 다진 듯한 이런 그 흐름들이죠. 하방 경직성은 좀 확보됐고 이제 턴어라운드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어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 본다면은 가벼운 쪽입니다. 3호 개발 뭐 관련 이슈들이 좀 정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주서부터 반응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내 부진하다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막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 이제 막 이제 또 이제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초입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도 눌림을 이용해서 공략 대상으로 삼아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우원 개발입니다. 가벼운 종목인데 거래가 붙으면서 각을 세우고 있죠. 뭐 이 종목은 좀 이제 음봉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초입일 수 있다. 눌림을 이용해서는 충분히 공략 대상으로 삼아볼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정부 쪽에서 뒤에서 푸시를 해줄 수 있다.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섹터이니만큼 관련주들의 동향들 눌릴 때 한 번씩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그동안 받았던 종목들도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라이콤, 나노팀, 그리고 LIG 아큐버, SK 이터닉스까지 있는데요. 오늘 전선주, 전력주 좀 많이 눌렸잖아요. 인프라 관련주들 잘 나가다가 대원전선 여쭤보겠습니다. 비교적 덜 눌렸고 최근에는 추세 잘 지켜주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눌릴 때 담아야 합니까? 여전히 홀딩일지요? 여전히 홀딩이고요. 네. 뭐 추매라든지 신규 매수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 판단이 돼요. 뭐니 하더라도 이쪽 섹터 트렌드입니다.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눌림이 깊지가 않다라는 것이 좀 아쉬워요. 눌림이 깊으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텐데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또 추억의 종목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었고 지난 12월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상승률이 무려 400%가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또 최근에도 언급드리고 나서도 목표 주가 15,000원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만 딱 50원 모자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살짝 눌려 있는데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4월 동안에 아주 강한 탄력이 붙었었죠. 그리고 내내 밀렸습니다만 역시나 10,000원 선을 기점으로 해서 하방역성이 좀 확보가 된 모습이고 최근에 상한가 이후에 또 견조한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가격 매력이 있다. 뭐 지금 구간에는 단기적인 바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은 뭐 눌림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고요. 뭐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 유효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의 신규 매수까지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원전선 이렇게 받아보고요. 오히려 덜 눌려서 아쉽다. 자리를 잘 만들어준 건지 SK 이터닉스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될 것만 같고 대원전선처럼 참 매력적인 종목인데 비교를 해보면 많이 눌렸어요. 네. 그럼 SK 이터닉스는 오히려 지금 더 큰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긍정적인 뭐 이슈들이 이 종목도 좀 많죠. 네. 뭐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 그룹 내에서도 뭐 투자 이슈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수혜 주로 이게 꼽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이렇게 친숙한 종목이기도 한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소개 이후에 엄청 상승을 했단 말이죠. 이참에 뭐 목표한 가격 6만 5천까지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좀 눌려졌단 말이죠. 하지만 거래량을 보면은 역시나 물량 출회 없는 그동안 또 확대됐었던 이격이 있다 보니까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관심을 또 집중하고 봐야죠. 또 더군다나 최근에 완만하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형성됐었던 추세죠. 네, 오히려 추세 하단까지 거의 근접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반등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눌림을 이용해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 그런 전략을 취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 만약에 이 종목 관심이 있었는데 언제 사지 고민이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대원전선과 동일하게 홀딩 그리고 신규 매수까지도 열려있는 자리로 SK 이터닉스 정리를 해보고요. 관심주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서 다뤄본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대원전선을 그 준비를 좀 했고요. 네. 사실은 뭐 전력 인프라에 대한 뭐 중요성 이런 부분들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부의 전력망 뭐 확대라든지 또 송배전 인프라 강화 또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이 부분들로 인해서 네. 뭐 수요가 엄청나고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모멘텀일 것이고 또 알게 모르게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섹터 자체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멘텀이 확보되면 주가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케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좋은 거 다 압니다만 잘 안 움직여요. 뭐 시장에 그만큼 뭐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다소간의 등락 과정이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가는 되는 분들이 맞아요. 또 이제 이건 뭐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시장 또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시장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는데 지난주서부터 이 종목의 매수세들이 제법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좀 과장을 해보면은 우리 시장에 매수세 들어가는 종목 삼전 닉스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외적으로 대원전선에도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 보니까는 오늘 시장에 조정이 있습니다만 눌림이 깊지가 않죠. 네,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21선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러 가는 이런 상황으로 정해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절호의 또 기회가 되겠죠. 일단 지금과는 이미 뭐 일전에 최근에 그 관심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도 올라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는 손색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목표 주가 조금 올려야겠죠. 네, 목표 주가는 한 16,000원으로 일단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0,000원 정도 설정할 테고요. 뭐 위든 아래든 또 흐름 보면서 수시로 IS 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일단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히려 21선까지를 또 새로운 트라이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충분히 우상향 가능한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으로 대원전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성 어드바이저는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급등 수사본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